효청자 여러분, 드디어 남미입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거라면 도대체 저 남미 국가들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드디어 2018년 7월 27일에 예고했던 남미가 이제서야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 호기심, 넘나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무려 1년 전에 업로드된 호기심의 미국 편을 오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정한 적도 없는데 저 세계의 혁명을 세계 3대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세계 3대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당연히 전 세계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편 다음 남미 어그로 해결을 위해서 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은 제끼고 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독립 과정을 짧게 다시 설명해드리면, 북미 대륙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영국인들이 가서 원주민들 거지라고 했는데 저 섬나라 영국에서 나라 살림 거지 같다며 북미 대륙에 살던 영국인들에게 세금 오지게 많이 내라고 했고, 열받아서 꺼지라며 보스턴에서 홍차 상자 다 집어던진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독립전쟁 이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됩니다. 즉 영국인인데 저 북미 대륙에 있던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이 본토 영국에 세금 내기 싫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남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당시의 스페인, 포르투갈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날두의 고향 포르투갈과 현재 스페인인 에스파냐는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습니다. 예전부터 붙어 있었으니 우리나라 고구려백제 신라처럼 오지게 자주 싸웠었죠. 그런데 포르투갈의 저 위치를 보면 스페인 때문이라도 유럽에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을 건너뛰고 유럽으로 진출할 것도 아니었으니 바다로 눈을 돌립니다. 대양의 시대 당시 그 유명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만 발견했다면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바스코다가마는 여기저기 다 훑고 다닙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은 스페인 때문에 유럽에서 저런 작은 국가였지만 스페인 덕분에 더욱 빨리 대양의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속수무책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미 대부분은 포르투갈, 스페인 둘이서 반띵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많은 국가들도 본토에서 전쟁나서 뼈를 못 추리던 사건이 일어났으니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페인은 아예 국토 대부분이 나폴레옹에게 개박살이 납니다. 그 스페인을 방파제로 두고 있었지만 스페인이 다 막힌다면 그 다음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왕이고 뭐고 아예 국가를 이동시킵니다. 남미에 수많은 식민지가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과거 조선 총독부, 대만 총독부를 뒀던 일본처럼 남미에 여러 총독을 두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끝까지 본토를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포르투갈은 아예 브라질 예수상으로 유명한 리우데자네이루를 기점으로 아예 국가 이사를 해버린 거죠. 이제부터 미국이랑 똑같은 평행이론이 남미에서 펼쳐집니다. 영국이 세금 내라고 난리쳐서 독립해버린 미국, 포르투갈과 스페인 정부는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난리부르스 치자 전쟁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해집니다. 당시 영국이 북미 식민지에 했던 짓과 똑같이 자신들의 식민지, 즉 남미 지역에서 사업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세금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라 돈 버는 거를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여기서 우린 페닌슐라르와 크리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페닌슐라르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태어난 정통 백인 혈통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려고 만든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올은 백인이긴 한데 남미 식민지에서 태어났거나 현재는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화를 의미하는 거죠. 문제는 페닌슐라르처럼 본토에서 태어난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에서 태어났거나 혼혈인 크리올들을 오지게 차별했다는 겁니다. 크리올들이라고 무조건 돈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세금까지 오지게 쳐내라고 하고 있었으니 크리올들은 개빡치고도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올들을 주축으로 남미의 수많은 곳에서 독립운동의 물결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등장합니다. 남미 국가들의 화폐에 박혀있는 인물,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앞서 말했던 남미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 즉 크리올이라서 차별 오지게 받으면서 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독립된 미국을 다녀온 이후 마침 남미에서 세금 오지게 뜯어가던 본토 때문에 빡쳐있던 크리올들을 보면서 남미의 독립운동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밖에 유지되진 못했지만 현재 개판된 베네수엘라가 시작됩니다. 이후 시몬 볼리바르는 현재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를 전부 합친 영토에 그란 콜롬비아를 선포합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강력한 통일된 연방제 남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들을 통합하려 했지만 이후 여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싹 다 갈라지면서 현재의 남미 북부의 국가들로 모두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아까 초반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사했다던 포르투갈, 1814년 나폴레옹은 개박살나고 엘바 섬으로 처박히면서 1821년 포르투갈 왕 주앙 6세가 다시 리스본 본토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동안 불만 오지게 쌓여있던 크리올들을 주축으로 브라질에서도 독립물결이 불어닥칩니다. 이때 주앙 6세가 브라질에 두고 간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지 아들내미 페드로 1세였습니다. 야, 페드로 1세야, 조금 폐륜이긴 한데 네 아빠가 요새 세금 많이 내라고 해서 불만이 많다. 네가 왕해? 브라질에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은 주앙 6세의 친아들 페드로 1세를 왕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1821년 자기 아빠 통수치고 브라질에 남아있던 페드로 1세가 왕이 되면서 그렇게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안 그래도 나폴레옹 때문에 바빠 뒤질 것 같던 1806년의 스페인, 당시 스페인과 적대적 관계가 된 영국의 그 혼란을 틈탔어 스페인의 식민지 남미 지역에 현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침공합니다. 유럽에서 나폴레옹 때문에 오지게 바빴던 스페인 본국, 영국이 쳐들어가든 말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스페인 사람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영국으로부터 셀프로 지켜냅니다. 그러자마자 우린 본국 지원도 안 받고 대영 제국을 이겨냈다고, 우리 대단하다는, 본국 필요 없어, 이제 독립! 현재는 아르헨티나가 된 스페인의 식민지 지역에서 태어난 크리올이었던 스페인 장군 호세 데 산마르틴, 이 양반과 이 양반 친구들을 주축으로 별의별 5만 군데가 또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미에서는 오지게 많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 밑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 초반에 말했다시피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더럽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사이 안 좋던 게 독립하고 나서도 그대로 바통터치됩니다. 181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우루과이는 조금 어이없게도 1816년에는 또 아르헨티나 땅이 됐다가 1821년에는 브라질 땅이 됐다가 1825년에는 우루과이 땅 먹겠다고 그 유명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500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이기면서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중재 하에 우루과이를 독립시켜줍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루과이랑 아르헨티나가 오지게 사이가 좋고 브라질과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미의 국가들도 본토 원주민들이 아닌 유럽에서 기어들어왔던 백인들을 주축으로 대부분 미국처럼 세금 때문에 열받아서 갈라져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보다 더 세금 관련 영향을 미친 미국 독립혁명이 세계 3대 혁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많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였던 남미는 국가들로서 재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와 북미의 식민지 오지게 가지고 있던 유럽의 국가들은 남미가 아닌 이곳으로 더욱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